Namsion Contents Lab.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영상을 어떤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해야 되는지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장면에서 어떤 걸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촬영도 있고 편집도 있기 때문에 편집도 잘해야 되지만 촬영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도 잘해야 되고 편집도 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인데요. 영상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정을 해가면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촬영을 할 때 프레임 레이트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영상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모션 블러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프레임 레이트는 FPS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프레임이 하나가 이제 사진 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저희가 영상을 1초를 찍었을 때 1초 안에 사진이 몇 장 들어가는가가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이론 어떤 강좌를 이제 녹음을 하면서 거기에 제 유튜브 영상 올려둔 게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24프레임으로 편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는 녹화하는 기준으로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셔터 스피드는 120 또는 125 정도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편집할 때에는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 레이트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120프레임이 있고 60프레임이 있고 30프레임이 있고 24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프레임으로 찍어도 되고 60프레임으로 찍을 수도 있고 30프레임으로 찍을 수도 있고 24프레임으로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영상을 찍으실 때, 특히 이제 처음 영상에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사진이 몇 장 들어가는가를 결정을 하니까 내 카메라가 120프레임을 지원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12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고 해가지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지면 그만큼 셔터 스피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션 블러를 잃게 되고 영상이 어두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20으로 찍을 때도 있고 60, 30, 24 이것을 이제 내가 어떤 장면을 찍는지에 따라 가지고 바꿔가면서 적절한 장면에서 적절한 프레임 레이트를 써야만 좋은 영상 클립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각 프레임 레이트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20프레임의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0프레임은 1초에 사진이 120장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편집을 24프레임으로 하니까 굉장히 느린 슬로우 모션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까지 슬로우 모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촬영을 120프레임으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느린 모션을 보여주면서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0프레임 자체가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편집을 할 때 조금만 슬로우를 줘도 클립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편집이 유리하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원본 자체가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우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게임 영상 같은 거 촬영하시는 분들은 60프레임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20프레임 이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매우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줄 수 있어 가지고 요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있는데, 120프레임의 단점은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로 셔터 스피드를 잡아야 되니까 120프레임이면 셔터 스피드가 최소 24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올라간 만큼 모션 블러가 없어지고 그만큼 모션 블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는 만큼 영상이 그만큼 어두워지니까 셔터 스피드가 올라간 만큼 어두워지는 만큼 조리개를 열거나 ISO를 올려야 되는데, ISO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또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고요. 조리개를
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조리개를 최소값으로 맞춰놓고 복회를 주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를 더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렌즈를 더 좋은 걸 사서 끼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비용이 나가는 측면 있는 게 이제 120프레임의 장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 60프레임이고 저도 이 60프레임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 60프레임의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슬로우 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모션 블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슬로우도 적당하게 줄 수가 있고 조금 길이를 적당하게 조정도 할 수가 있고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프레임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무난하고 제일 적당하고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60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60프레임의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60프레임이 모든 부분에다 다 적당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상이 너무 평범해져요. 나도 60프레임으로 찍고 저 사람도 60프레임으로 찍어가지고 둘 다 24프레임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막 올려대니까 어떤 걸 봐도 전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어떤 감성을 담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20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1초 동안 촬영을 할 때 이 사진을 기록을 할 때 용량이 무한정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메가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100메가를 쪼개 가지고 120장에 기록을 하고 또는 60프레임이면 이 100메가를 쪼개 가지고 60프레임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메가가 쪼개지는 만큼 한 프레임당 담기는 정보의 양은 작아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손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프레임의 단점은 너무 평범하고 프레임마다 담기는 어떤 용량은 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프레임 한번 볼게요. 30프레임은 방송 카메라가 이제 보통 표준으로 잡고 있는 게 30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카메라 말고 굉장히 오래된 DSLR, 저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DSLR 같은 걸로 영상을 찍게 되면은 30프레임 밖에 지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쓰던 프레임 레이트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송 화면 보는 게 보통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익숙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아주 조금이지만 저희가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니까 아주 약간이지만 슬로우 모션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은 저희가 항상 TV로 보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평범하고 또 30프레임 자체가 슬로우를 많이 못 주니까 딱딱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모션 블러는 60프레임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만 영화보다는 또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60프레임 대비해 가지고 어떤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기에 조금 단점이 있고 음악에 딱딱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30프레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결정해 볼 수 있는 게 24프레임인데 24프레임으로 찍게 되면은 슬로우는 못 주지만은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24프레임으로 편집하거든요. 그리고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많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내리는 만큼 모션 블러를 많이 줘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상대방하고 차별화되는 영상 클립을 내가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프레임당 담기는 용량도 최대치로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디테일을 많이 살릴 수가 있고 영상을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딱 봤을 때 우와 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24프레임 촬영입니다. 근데 반대로 24프레임의 단점은 24프레임을 촬영을 지원 안 하는 기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 60, 120은 지원하지만 24프레임은 지원하지 않는 기종이 좀 있고요. 그리고 편집을 24프레임으로 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을 줄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60프레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시는 기종이 24프레임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24프레임 촬영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는 경우가 없고 12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면에서 매우 느린 어떤 슬로우 모션을 걸어야 될 때만 120프레임으로 찍고 보통은 60프레임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 60프레임 그리고 24프레임을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슬로우 모션이 필요한 영상 클립, 예를 들어서 여행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B롤이라고 부르는 이런 영상들을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편집을 해주면은 상당히 멋진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순간에는 내가 지금 이 장면을 슬로우를 줄지 아니면 안 줄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급하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혹시라도 나중에 슬로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행 영상은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영상이라든지 일상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시면 좋고, 만약에 내가 24프레임을 지원한다 내 카메라가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촬영하는 거니까 슬로우를 줄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24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다큐멘터리를 내가 찍는다 이럴 때에도 24프레임으로 찍어가지고 모션 블러를 강하게 줘버리면은 매우 매력적인 어떤 영상 클립이 나오니까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매우 평범하지만 24프레임은 촬영하는 기종이 많지 않은 만큼, 그리고 슬로우를 줄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프레임을 찍으면 굉장히 영화 같은 느낌, 영화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 가지고 나만의 어떤 감성을 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24프레임.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필드에 나가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중간에 나 이거는 24프레임으로 찍어야지 해가지고 프레임 레이트 바꾸고 셔터 스피드 바꾸고 또 촬영하고 또 다시 60프레임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60프레임 맞추고 또 셔터 스피드 조정해가지고 촬영하고 이렇게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소니 미러리스, 요거는 지금 알파 6500인데 65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커스텀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바꿔가면서, 맞나요? 1번, 2번 바꿔가면서 이렇게 맞춰두면은, 미리 설정을 해두면은 1번은 뭐 4K에 30프레임, 2번은 뭐 1080p에 24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파 6500은 24프레임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커스텀 버튼이 지원이 되고 24프레임이 지원이 되면은 1번에는 뭐 1080p에 24프레임, 2번에는 뭐 4K에 60프레임 이렇게 맞춰놓고 요걸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로바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요렇게 해야만 빠르고 원하는 영상을 건질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요 커스텀이 있어가지고 좋았고, 지금 이거 같은 캐논 같은 경우에는 요건 지금 M50 모델인데 M50에는 아쉽게도 이 커스텀 버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여러 대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장면을 찍을지에 대한 카메라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을 때에는 이걸 쓰고 여행 영상 찍을 때에는 이걸 쓰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2대 이상일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를 원하는 장면에 이렇게 맞춰놓고 이 장면에서는 이 카메라 써야겠다, 이 장면에서는 이 카메라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하는 게 이 프레임 레이트를 적당하게 조정하면서 촬영하는 이런 편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레임 레이트와 프레임 레이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24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원되지 않는 카메라 기종이 많다 보니까 확실한 절충안은 아무래도 60프레임 쪽이 조금 좋겠고요.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범한 클립이다 보니까 이것을 60프레임에 내 감성을 담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편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굉장히 스무스하고 자신만의 감성을 담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집을 해야만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감성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영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